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바가지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예전 영상에서 동대문과 용산 같은 바가지 명소들을 소개해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런 곳들은 인터넷 쇼핑의 발달로 요즘엔 예전 같은 명성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바가지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바가지로 유명해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척추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3대 던전을 네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인천포구입니다. 소래포구는 1930년대에 염전이 생기면서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1937년에 수인선 협궤 열차가 생기며 인부들이 들락날락하며 활성화되었고, 1974년엔 인천 내항까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수산시장이 발전하였고, 지금까지도 수도권의 대표적인 재래 어항으로 2012년엔 약 800만 명이 방문해 에버랜드나 경복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수도권 인기 관광지이지만 그 어느 수산시장보다 바가지로 유명합니다. 바다의 용파리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인데, 90년대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용파리보다도 더 무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킹받는 자세로 호객 행위를 하는데, 이렇게 차 위에 올라타서 휠윈드를 보여주는 호객꾼 NPC는 물론이고 아예 협박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데요. 이런 호객 행위는 매우 오래되었고, 작년엔 소래포구 옆에 있는 북성포구의 횟집 상당수가 50년 넘게 무허가로 운영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횟집부터 젓갈 가게까지 전부 불법 건축물로 해마다 지자체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아도 바뀌는 건 없다고 합니다. 계속 처벌을 받다 보니 전과 돌려막기로 온 가족이 전과자가 되었다고도 하네요. 워낙 이런 포구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자 수십 년 전부터 매해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퍼포먼스를 전통문화 마냥 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런 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바가지 경험담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쭈꾸미를 사러 갔는데 청년들이 그래도 정직해 보여서 1kg 달라고 하여 청년들이 전작 저울에 올리는 모습을 보는데 살짝 손으로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데요. 1120g이 찍힌 걸 보고 집에 와서 쭈꾸미 재봤더니 680g이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이만큼의 꽃게찜을 10만원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심지어 10만원짜리 회를 먹는 테이블은 기본 반찬도 화려하게 나오는데, 꽃게찜 10만원짜리 상에는 딱 이렇게 꽃게만 나왔다고 하는데요. 짜증나서 그냥 안 먹고 나오겠다고 하니 주인은 우리 애나 먹일 테니 먹기 싫으면 돈 내지 말고 가라며, 여기 소래포구는 딴 데도 다 그렇게 판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가지의 대명사가 되어버리자 소래포구에 큰 화재가 나서 많은 상점이 불에 탔을 때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보다는 천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였는데요. 작년 5월에는 소래포구에서 꽃게를 샀더니 다리가 없더라는 사진과 글이 널리 퍼져나갔고, 너무 욕을 많이 먹자 소래포구 상인회에서 큰절 퍼포먼스를 하게 됐는데, 딱 큰절 이틀 만에 또 소래포구에서 꽃게 바꿔치기 피해를 입었다는 분이 나타납니다. 해당 사진이 널리 퍼져나가며 소래포구 바뀐 게 없다는 이야기 역시 많이 나오자, 소래포구는 다리 떨어진 꽃게를 주는 건 상술이 아니라며 신선도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살 때는 멀쩡히 10개다 다리가 붙어있는 꽃게를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다리가 떨어져 있는 바꿔치기인데, 신선도 드립은 씨알도 안 먹혔고 소래포구 이미지는 더욱더 시궁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수산물 유튜버들이 소래포구의 여러 장난질들을 고발하는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 특히나 소쿠리로 장난치는 모습들을 많이 고발하자 아예 인천시에서 소래포구 공용 소쿠리라고 하여 300g짜리 구멍 있는 소쿠리를 쓰자는 캠페인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변경호 TV라는 유튜버는 이렇게 구멍 없는 소쿠리에 담아서 물 무게까지 함께 재는 모습과 함께 이런 대게 같은 생물들을 물에 한번 담금질을 해서 최대한 개가 물을 머금게 한 후 무게를 재는 수법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푸드박스라는 유튜버가 낙지 사러 가서 촬영을 하자 찍는 거 불법인 줄 아냐며 소래바닥에서 핸드폰 깨버려도 말 못한다는 협박을 받기도 하고, 오지산이라는 유튜버가 작년 12월에 소래포구에 가서 가격만 물어봤을 뿐인데도 사지도 않으면서
처음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하여 박제가 되어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소래포구의 한 조개구이집 튀김을 비둘기가 먹고 있는 사진이 퍼져나가며 더 큰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최근에도 점검을 나갔더니 4만원 표시하고 5만원을 요구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등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종로입니다. 광장시장은 종로 5가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의 전통시장인데요. 1904년에 설립된 광장 주식회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 운영한다고도 합니다. 종로 5가역 앞에 있어 접근성도 좋다 보니 한 번도 불황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않은 곳이기도 한데, 그릇이나 가구 같은 용품을 파는 점포들도 많지만 가장 유명한 곳은 먹거리 골목인데요. 특히나 2010년대 들어서면서 빈대떡과 완자 한 장에 만원에 판다는 이야기가 매스컴을 타며 해자시장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거기에 마약김밥이 유명해지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육회 역시 맛집으로 유명해지면서 계속 대박 행진을 합니다. 광장시장에 가보면 이렇게 포차 스타일의 점포에 다닥다닥 붙어앉아 음식을 먹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이 한국의 문화로 보여지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들려야 할 명소가 되며 외국인들로도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광장시장만의 저렴한 가격은 사라지고 바가지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작년 11월 히철리즘이라는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 큰 화제가 되는데요. 모듬전이 한 접시에 15,000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문을 했는데, 가게 사장님은 그걸로는 적다며 더 시켜야 한다며 추가 주문을 요구했고, 그래도 15,000원어치 모듬전만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대충 계산해보면 맛살 하나에 1,500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급속도로 유명해지며 굉장히 많은 뉴스에도 나오게 되었고, 광장시장의 바가지가 엄청나게 주목받게 되었는데, 바로 광장시장에선 해당 가게에 10일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하고 정량 표시제 등 여러가지 자정 노력을 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딱 2달이 지나 떡볶퀸이라는 채널이 올린 영상에선 찹쌀 순대 6,000원어치를 시켰더니 사장님이 모듬으로 섞어줄게요 라고 하여 네 라고 대답을 하였고, 계산할 땐 순대고기 모듬 가격인 1만원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2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하네요. 작년 11월에도 순대와 떡볶이 1만원어치가 이만큼 나오는 등 더 이상 해자스럽지 않은 곳에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바가지의 성지는 바로 옆에 있는 종로 포차거리인데요. 90년대만 하여도 포차는 위생은 포기하더라도 저렴하게 한잔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이상하게 점점 가격이 올라가 웬만한 호프집 뺨치는 가격대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술을 먹다가 화장실 가려고 해도 없어서 근처에 큰 건물을 찾아가야 하고,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나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차만의 정취를 좋아해 많이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엔 종로 포차에서 석화 7개에 2만원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심지어 무조건 2개 이상 주문해야만 자리에 앉을 수 있어서 무조건 4만원을 써야 하고, 메뉴판에는 카드 안 돼요, 노카드라고 대놓고 쓰여있어 현금 계산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과 글 역시 굉장히 널리 퍼져나갔고, 많은 욕을 먹자 포차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10일간 영업을 중단하고 점포별로 60만원씩 걷어 동네 청소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여수 낭만 포차도 그렇고, 포차 가느니 그냥 동네 술집 가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여담으로 압구정의 한 인플루언서가 차린 포차 감성 술집에 이만한 떡볶이에 마른 안주가 4만원어치라고 하니 요즘엔 감성값이 원재료값보다 더 비싼 것도 같습니다. 다음은 논산입니다. 논산에서도 훈련소 앞에 가게들인데요. 훈련소에 들어가는 예비군인들의 주머니를 털어먹는 걸로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 어차피 다시 안 올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는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논산 입소할 때도 훈련소 앞에 노점상들이 입대 필수 품목이라며 쓸데없는 것들을 비싸게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식당 역시 바가지로 유명한데, 2019년에 9,000원짜리 훈련소 앞 갈비탕이라고 하는 사진을 보면 그냥 냉동갈비탕 데워 나오는 것보다 못해 보였습니다. 너무 바가지가 심해서 논산 훈련소에선 영회 면회 제도를 98년 폐지했다가 2011년쯤 상인들의 요청으로 다시 부활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6시간 정도 밖
늦게 나왔다가 들어가는 제도였는데 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쉬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 부모님들은 펜션을 예약합니다. 그런데 뜨거물도 안 나오는 원룸 같은 방이 약 5시간 사용에 15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예약이 꽉 차서 훈련병 가족들은 식당으로 데려갔지만 식당 역시 비싼 가격으로 유명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고 맛없는 음식들을 사 먹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자 2016년에 상인들은 자정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예면회가 폐지되었다가 2022년 다시 부활했을 때 이번에도 6시간에 16만원이라는 바가지 요금을 씌워서 뉴스에 나오는 등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정 노력한다고 뭔가 하는 곳들은 다 거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대전은 노잼의 도시로 많이 유명한데요. 그래도 성심당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성심당 빵 사러 가기도 하는데 작년엔 세종이 찐 노잼이라며 얼마나 노잼이면 대전으로 놀러 간다는 충격적인 댓글이 유튜브에 달렸습니다. 정말로 세종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서 할 게 없다며 진짜 노잼 도시는 아예 언급도 안 되고 대전 정도면 노잼을 호소하는 노잼 호소인이라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청주에서 알차기 놀기 코스라는 인스타 카드 뉴스에서 하이마트를 소개하며 진정한 노잼 도시는 청주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도 이 노잼 도시들은 뭔가 바가지를 씌울 것 같은 이미지는 아닌데요. 다 같이 청주에 가서 노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